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이 스토리의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결국은 이게 문제였죠. 미 재무장관 제넷 옐런이 또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를 했고, 올 12월 15일 며칠 안 남았죠. 디폴트 상황이 직면할 수도. 채무 불이행이죠. 이제 카드 돌려막기가 버겁다는 얘기죠. 카드 돌려막기는 잘 아시죠? 내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다가 돌려막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터진다는 얘기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것도 아주 힘든 일인데 한 나라가 그것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 세계가 흔들거리죠. 그래서 내 현금 서비스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1,200으로 올려달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어요. 2019년도에 마크 필립스라는 비평가가 이 상황을 예견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마크 필립스의 논문. 근데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마크 필립스의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XRP를 거기에 견주어서 미국 부채의 해결은 결국 XRP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 필립스의 말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마크 필립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회도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말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크 필립스의 논문에는 2029년도에 이 일이 도래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비드 19이 와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10년이 빨리 와버린 세상이라고 제가 영상을 또 올렸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을 빨리 앞당긴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전 세계를 10년 앞당겨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변화 때문이었다는 거죠. 미 연방정부가 다음 달 15일이면 부채 한도 상한선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가 나왔다. 이 마크 필립스가 말했던 미국의 부채는 29조 달러가 다다르게 되면 미국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아마 패닉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미국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답이 없는 게임이죠. 정말 숨이 목까지 찼다는 얘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임시 방편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대타협을 기대하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재무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자넷 옐런이 굉장히 지금 배를 잘못 탔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재무부 장관을 맡아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로 거의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서히 리플이 두각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데이터와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런 데이터도 있다, 저런 데이터도 있다,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뿐입니다. 분명히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몫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일이 결국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수치로 나오는 금액이 나오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다시 미국 지금 현재 부채 상황을 직접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금액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부채 한도가 28조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8조 9천억 달러로 올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국가 부도행은 멈출 수가 없다.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의 끝은 잘 아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도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고 이 달러가 전 세계의 피같이 전 세계 곳곳으로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로도 나왔지만 결국 28조 4천억 달러에서 28조 9천억 달러, 결국 미국의 숨통은 부채가 29조 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마크 필립스라는 사람이 2019년도에 이미 예견을 했어요. 미국의 부채가 29조 달러가 되면 결국 미국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엄청난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건 이 자넷 옐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나쁜 X죠. 그냥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매달 이 몇백만 원 벌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돈이 없으면 찍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을 좀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은 정말 태초부터 잘못됐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돈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돈 없으니까 그냥 찍어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중국도 이 위안화를 얼마나 찍어냈는지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을 그냥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봐보세요.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내 호주머니 속의 경제를 알려면 미국의 경제를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크 필립스의 논문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크 필립스라는 사람은 29조 달러의 부채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이 파산할 거다, 국가 부도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지, 지금 이 사람의 데이터가 회도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나 이 사람 말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단지 틀린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말을 한 거는 2029년도에 그게 도래할 거다, 미국의 부채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휘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2021년도로 앞당겨진 거다. 거의 10년 정도 빨리 와버린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데이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너무 이 사람 말대로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미국은 이 부채를 해결할 건지. 자, 마크 필립스의 데이터, 마크 필립스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 정부가 써놓은 시나리오라는 거죠.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입니다.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되는데 어떻게 미국의 부채가 해결이 될까?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지금부터 약간 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이런 나쁜 말도 안 되는 이 음모론을 조작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4월 7일이에요. 이 데이터가 써진 날짜는.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란 얘기입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제가 키워드만 몇 개 찍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공공부채 규모는 22조 달러가 넘습니다. 정부는 부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출을 또 계속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계속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2029년까지 부채는 28조 7천억. 아까 보셨죠? 그 데이터는. 지금 증액을 신청한 게 28조 9천억. 지금은 28조 4천억. 근데 이 사람이 평가한 미국 부채의 한계는 28조 7천억이라는 얘기죠. 2029년까지 부채는 28조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근데 이 부채의 증가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그때 당시에 미국 부채 22조 달러가 지금 부채로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부채 시계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 오늘 날짜 현재 상황으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부채 현황이에요. 전 세계 각국의 부채 현황이 나온 그 지금 데이터인데, 지금 이 시간 기점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부채고 오른쪽은 GDP 23조 달러.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빚을 갚기가 힘들다는 거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GDP가 높아버리면 별 문제는 없거든요. 일본이 심각합니다. 일본의 부채가 15조 달러예요. 근데 GDP가 5조 달러.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가 8,100억 달러 정도 되죠. 이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전 세계 부채 시계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29조 달러, 28조 7천억, 28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디폴트, 채무불이행, 카드 돌려막기가 결국은 끝이 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다시 마크 필립스의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채무를 감당을 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XRP가 나옵니다. 리플 XRP가 어떤 역할을 해서 미국의 채무를 탕감하게 될 건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거래소 거래가 아닌 OTC 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문장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 통화는 국제거래, 국제 투자 및 세계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XRP를 준비 통화로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아주 의연하게, 아주 뻔뻔하게 달러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굳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돈과 익스체인지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XRP는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국제 거래 및 투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기타 모든 용도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XRP는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XRP는 75억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전체가 XR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굉장한 타당성이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냐. 진짜 전 세계의 인구가 굳이 금융 문맹국이라든가 은행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인터넷만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있게 되면 금융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당성이죠. XRP를 받아들인다면, XRP를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XRP 하나로 전 세계의 가치로 인정받는 모든 거에 그냥 편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000억 개 나누기 75억 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리플을 몇 개를 소유할 수 있냐? 13.3개 정도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00억 개를 발행을 했지만 75억 명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런 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뭔가를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자, 이제 어떻게 XRP를 준비통화로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XRP의 확장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생성 시에 1000억 개가 발행이 되었고, 더 이상 생성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다,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RP 중 일부가 소실되거나 손실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XRP당 $10,000 가치의 1000억 XRP는 총 가치가 1천조 달러입니다. 이것은 244조 달러의 세계 부채와 88조 달러의 세계 GDP를 쉽게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0조 달러를 뿌려서 한 방에 해결을 하겠다. 미국이 살 길은 결국 리플을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정치인, 비정부 기구, 주요 금융기관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며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법정화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달러의 위상을 떨치지 않고 부채의 위기를 가볍게 넘기려는 미국.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OTC 요율,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지금 지갑에서 지갑으로 움직이는 이 XRP량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장외 거래입니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를 하지 않고 지갑에서 지갑으로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양들의 이 리플 XRP. 지금 이 상황들이 매치가 된다는 거죠. 미국의 부채 그리고 OTC 장외 거래 요율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매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기관도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다가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바로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도 XRP를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비축을 할 수가 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본 SBI가 리플을 8.7%, 천억 개 중에 8.7%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갑 대 지갑, 모든 시스템,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미국이 원하는 전체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되면, 자, 여기서 많이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이 완벽한 세팅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천억 개 중에 일정량의 보유량을 홀드하게 되면 미국은 XRP를 준비 통화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 어떻게 부채를 갚아요? 발표하는데. 발표와 동시에 리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자, 여기서 시세 차익으로 미국의 부채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0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세계 준비통화로 발표를 하게 되면 리플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리플을 사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단 몇 분 만에 15분 만에 리플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겁니다. 이미 미 연준이나 미 정부는 리플을 일정량을 소유를 했어요. 300억 개에서 400억 개 정도만 홀딩을 하더라도 그거를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10,000의 값어치에서 유통을 시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채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리죠. 그리고 이 리플을 준비통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자, 그 밑에 나오죠. 발표만 하게 되면 방금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 이것은 유틸리티와 수요를 촉진하여 XRP 가격을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정부는 XRP를 사용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XRP는 추가 달러나 기타 법정 화폐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나마 간단하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XRP를 사용을 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원래 원칙적으로 디자인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미국 부채 해결은 XRP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하락에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뭔가 XRP가 전체 암호화폐를 갖고 가는 느낌이 제가 한 2달, 한 달 전부터 약간 들었거든요. XRP 스케줄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떨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느끼는 저의 뇌피셜이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삼각 수렴의 끝자락이 이제 3월달로 연기될 것 같다. 3월달쯤에 뭔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자, 그 차트의 삼각 수렴 끝부분이 생각해보세요. 내년 1월과 또 3월이 굉장히 SEC와의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자꾸 그 지점과 맞추고 있다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전에 12월 말 정도에 12월 안에 그 시그널은 항상 옵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영상을 듣고도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맥락은 해결책이 전혀 안 나오는 미국의 부채, 그리고 그 부채는 결국 XRP를 세계 준비통화로 만들면서 시세 차익에 의해서 이 XRP를 시장에 유통시키면 미국의 부채가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이 2019년도에 썼던 이 마크 필립스의 말대로 이 사람의 애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예거래,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너무나 이 사람의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